언제 그런 날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탄탄한 지금의 남북 관계를 생각하며 안타깝고 착잡하기 짝이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동안 남북 간에 단 한 건도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희생된 사람도 없었습니다. 역대 정부 중 단 한 건도 군사적 충돌이 없었던 정부는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뿐입니다. 남북 군사합의는 남북 간의 군사 충돌을 막는 최후의 안전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남북 군사합의를 폐기한다는 것은 최후의 안전핀을 제거하는 무책임한 일이 될 것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처음으로 서울을 찾았습니다. 어제 저희가 실시간으로 전해드리기도 했는데 이재명 대표 병문안도 갔고요. 지금 영상 보신 대로 9.19 평양 공동선언 5주년 기념식에 참석해서 기념사도 했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전 대통령의 기념사 조금만 더 듣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으로 이어진 진보 정부에서 안보 성적도 경제 성적도 월등 좋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보는 보수 정부가 잘한다. 경제는 보수 정부가 낫다. 이런 조작된 신화에서 이제는 벗어날 때가 되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습니다. 장인철 최고위원, 진보 정부에서 안보 경제 성적 월등히 좋았다. 안보는 보수가 잘한다. 경제는 보수가 낫다는 조작된 신화다. 남북 관계 다시 파탄받고 있는 지금이다. 지금 문재인 윤석열 정부를 작심한 듯이 겨냥한 것 같아요. 어제 기념사 어떻게 좀 들으셨어요? 누가 가서 문재인 전 대통령 좀 깨워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꿈꾸시는 것 같아요. 여전히 중국夢을 꾸시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 안보라는 게 결국은 우리의 힘으로 장악할 수 있는 안보가 중요한 것인데 네.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다 내주고 구걸하는 평화, 그게 과연 제대로 된 안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결론은 어떻죠?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 있다고 보증을 해준 사람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었습니다만 네. 비핵화 의지가 있습니까? 하루가 멀다 하고 탄도미사일 발사하지 않습니까? 핵 개발은 사실상의 핵 보유국 수준이 됐다고 많은 외신과 전문기관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김정은 정부, 그 이전에 이 김정일, 김일성, 이 북한의 3대 세습 세력이 핵을 보유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항상 진보 정부에 있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 정책부터 네. 노무현 정부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 이뤄서 진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북한의 숨통을 열어줬던 것이 핵 개발을 할 수 있는 동력으로 작용했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국제사회 앞에서도 저는 좀 죄송해 하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경제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 정말 돈 막 찍어내서 유동성을 펑펑 공급시켰으니까 주가도 부양되고 경기도 부양됐습니다만 네. 결과적으로 국가 부채가 400조가 늘어났잖아요. 그 이전까지 이승만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의 국가 부채가 600조였는데 네. 그 과반을 넘기는 400조를 단일 정부에서 만들었다는 거. 빚잔치를 한 겁니다. 지금 정부도 만약 허리띠 풀고 경기 부양하려고 돈 막 찍어내면 경기 부양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랬다가 400조의 빚을 남기면 우리 후손들에게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긴축 정책을 쓰는 것이라는 점을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모르지는 않으실 텐데 여전히 정치인다운 언어를 쓰신다고 생각합니다. 장해찬 최고위원도 지금 비판의 목소리를 냈지만 국민의힘에서도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 많이 나왔습니다. 그 목소리 좀 듣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전직 대통령이 국민 통합의 중심이고 국가의 얼굴이셨던 분이 이 정쟁에 자꾸 끌려 들어오면 또 본인이 도발하기 시작하면 예. 본인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도 국민을 위해서 특히 본인을 위해서라도 예. 외국에 좀 나가 계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발언을 안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북한과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 과연 대한민국의 안보에 대해서 제대로 챙겼는지 그 역시도 스스로가 한번 판단을 했으면 좋겠고요. 2020년 6월 16일 개성에 있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예. 폭파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 당시에 우리 국민들 세금 수백억이 날아갔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또 왜 한마디 말씀이 없는지 저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설주환 부위원장, 대통령실에서도 오늘 입장을 냈더라고요. 오늘 입장 보니까 여기 있네요. 굴종적으로 겉으로 보이는 한산한 평화로운 상황이
평화는 아니다 이렇게 입장을 냈고 홍준표 대구시장도 SNS에 보니까 이제 그만 조용히 좀 살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런 비판들 어떻게 좀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잊혀지고 싶은 전직 대통령이 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상황이 이렇게 만들질 않은 것 같습니다. 아하.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오히려 소환을 한다고 보이는데, 그러니까 지금 현 정부에서 과거 정부,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폄훼와 오히려 뭐 정책이 잘못됐다거나 이런 것은 비판할 수는 있죠. 정책이란 것은 잘 만드는 정부도 있지만은 그 정책이 실패한 정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평가는 선거로서 이미 저는 낮다라고 봅니다. 국민들이 이미 선택을 바꾸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어느 정도 정치적 평가는 이미 끝났다라고 보는데 지금 이 현 정부에서 들고 있는 것은 과거 정부 지우기라고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말 양산 시골에서 정말 책방하시다가 네. 오죽이셨으면 오셔가지고 저런 작심 발언까지 하셨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 면도 있습니다. 실제 뭐 장해찬 최고가 얘기를 했지만은 코로나 우리가 얼마나 세계적으로도 잘 그걸 견디고 잘 극복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네. 당시에 재정을 풀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재정을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미국이나 일본이나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도 굉장히 적었다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재정을 더 풀었어요. 그렇지만은 덜 풀면서도 오히려 지금은 그것을 코로나를 잘 견디고 재정을 최대한 아끼면서 지금까지 해왔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국방과 관련해서도 문재인 정부의 국방의 기조는 그거였습니다. 강한 힘으로서의 그 기반으로 한 평화였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북한과의 남북 간의 어떤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굴종적 평화를 위한 굴종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폄하하기보다는 오히려 지금의 강대강 대치가 오히려 지금 대한민국에 가져오는 어떤 실익이 있는지 저는 윤석열 정부 안보 관계자들도 이 부분 한번 되돌아봐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제 기념사에 대한 비판과 반박 들어봤습니다. 승재원 의원, 제가 어제 기념식장에 사진 한 장을 봤는데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누군가가 이렇게 반갑게 포옹을 하더라고요. 최강욱 전 최강욱 이제 의원하고 전 같이 의원이었어요? 이제 포옹을 했는데 들어가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과 깍수를 탁탁하면서 이렇게 그 최강욱 의원 딱 이렇게 눈이 마주쳤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 당시에 BH에서 같이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있었으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식구였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포옹을 했는 듯한 모습이 보이는데 제가 법치적인 입장에서 최강욱 의원이 왜 유죄가 났는 부분에 대해서 1분 만에 딱 설명을 드리면 네. 최강욱 의원은 무엇을 했는가 하면 그 정경심 전 교수가 가지고 있는 PC 안에 분명히 위조된 그 인턴 위조 서류가 있었어요. 네. 서류가 있었는데 그 PC를 예를 들어 가지고 설주환 변호사한테 넘기면서 이거 폐기해라고 넘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설주환 변호사가 그걸 가지고 폐기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가지고 있다가 그걸 검찰에 냈어요. 그렇죠. 그때 과연 참여권을 누가 인정해야 될 것이냐? 정경심 교수가 이렇게 넘겨서 폐기하라 그랬으니까 이 소유권이 완전히 그 설주환 변호사 김경록 회계사에게 넘어갔으면 문제가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누가 참여가 있느냐에 대한 다툼이었어요. 다른 말로는 PC 안에 위조가 되어 있는 그 서류는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다만 절차 위반 때문에 그걸 증거로 쓸 수 있느냐 쓸 수 없느냐에 대한 문제에서 대법원이 9대3으로 그건 증거로 쓸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분명히 이거는 팩트는 존재했고 그러한 증거 채택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었는데 그 증거의 채택에 김경록 회계사만 들어오면 된다라고 확정이 지었기 때문에 저는 모르겠습니다. 최강욱 의원은 분명히 인턴 서류에 대한 위조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었던 사람이고 그것 때문에 지금 의원직을 상실했고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난 사건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그제 해서 많이 들었는데 제일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자, 어제 행사장에 가기 전에요. 저희도 전해드렸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 병문안을 갔죠. 그 당시가 비공개였기 때문에 저희가 안에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는 저희 시간에는 전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두 사람이 나눴던 대화 내용이 공개가 됐는데 그 얘기 좀 듣고 오겠습니다. 열흘까지 올렸었는데 그때도 힘들었거든요. 이제 지금 뭐 20일이니까 얼마나 힘들까 싶은데 단식의 진정성이나 결기는 이제 충분히 보였거든요. 이제는 또 빨리 이제 기운 차려서 또 다시 또 다른 모습으로 또 싸우는 게 필요한 시기가 된 것 같고요. 듣고
이재명 대표께서도 깊게 생각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루 이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 초래한 거에 대해서 죄송하다. 참 죄송하다. 네, 예. 죄송하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셨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요. 어제 병원 앞에서요. 일부 강성 지지자들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출당을 요구하면서 피켓을 드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 모습 짧게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설주환 부위원장, 지금 이분들이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들인데 이재명 대표가 이 얘기를 듣고서 엄청 강하게 비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재명 대표의 비판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더 강하게 했어야 된다고도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저는 이분들이 정말 민주당에서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인지 아니면 단순히 이재명 대표의 개인을 지지하시는 분인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지지한다면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일 텐데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난을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죠. 이 문재인 대통령이 뭐 이재명 대표를 도와주지 않았다? 그것도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도와주지도 않았는데 저렇게 문병까지 가시겠습니까? 네. 근데 그렇게 정말 오랜만에 서울에 오셨고 그것도 진짜 짬을 내서 문병을 오신 분께 이재명 대표를 지지한다면서 저런 식으로 출당을 요구한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소리인지 저는 정말로 저분들이 뭐 소위 개딸들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민주당 지지자,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들이 저렇게 하는 건 정말 폐륜적인 행위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정말 옳지 않고 정말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비판한 것은 참 잘하신 일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첫 서울 나들이 정리해봤고요. 뒤에 얘기가 나왔던 이재명 대표 얘기는 이어지는 민지숙 기자의 뉴플리 순서에서 조금만 더 이어서 보겠습니다.